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킹 김재완입니다. 오늘은 진시 황제의 친부라는 매우 강력한 설이 돌고 있는 여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 중국의 정사로 꼽히는 18가지 역사책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편찬한 중국사 입문서 18사략의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18사략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전국 치룡을 안방 드나들듯 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여불위였습니다. 여불위는 오늘날로 치면 글로벌 기업 CEO 플러스 로비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나 봅니다. 돈이 많아지면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걸까요? 여불위도 재벌 그 이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불위는 대륙 곳곳에 퍼져 있는 자신의 회사, 정보망을 통해서 충족한 빅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는 결국 진나라에 의해 통일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장사치로 살 수는 없다. 네, 권력을 한번 잡아보리다. 여불위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얻기 위해 왕회장, 즉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님, 황무지를 개관하여 농사를 지으면 이문이 얼마나 날까요? 100% 정도 되겠지. 벌써 귀농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신기한 보석에 투자하면 이문이 얼마나 날까요? 대략 1000% 정도 되겠구나. 허나 넌 그 정도 수익이 나는 사업체를 이미 각국에 몇 개씩 가지고 있지 않느냐? 빨리 본론을 말하거라. 잠시 주위를 살피던 여불위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 킹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답구나.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아이템의 수익률은 참으로 짭짤하겠어. 기화가고, 진기한 물건은 사둘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이 사자성어는 여불위 부자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그래 아들아, 투자 대상은 찾았느냐? 네,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진나라의 왕자 자초에게 제 전 재산을 걸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나라의 상황 및 왕실, 가족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천하가 통일이 안 됐으니 진시 황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이전 시기의 얘기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 이 당시 진나라는 나이든 왕의 후계자로 안국군이 후계자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국군. 여불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안국군이 아들 20명이 있었는데 배가 다 달라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초, 여부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초입니다. 왕위 계승 확률이 매우 낮아도 너무 낮은, 하지만 잘 되면 대박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인물, 리스크는 크지만 잘 됐을 경우에 배당률도 매우 높은 자초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초는 이때 심지어 진나라에 머물지도 못하고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전국시대에는 각 나라가 서로 인질을 막 교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을 적국의 인질로 줬겠습니까? 그만큼 자초는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고, 나쁘게 말하면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부리는 진나라에 그저 흔해 빠진 잠룡, 아니 잠룡도 아닐 수 있는 자초를 만나러 조나라의 수도 한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그만 사업을 몇 개 하고 있는 여부리라고 하옵니다. 공자같이 이런 대단한 분의 생활이 영 말이 아니군요. 이리 유추한 곳에 계시다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공자의 고국인 진나라가 공자께서 인질로 잡혀있는 여기 조나라를 곧 공격할 계획이라고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군요. 네, 이미 각오하고 있었소이다. 내 아버지 안국군께서 아들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명이 있는데 나 같은 자식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실 테죠. 나는 답도 없는 걱정으로 마음 신란하게 하고 싶지 않소이다. 유흥비나 좀 몇 푼 내놓고 물러가시오. 오랜 인질 생활에 많이 약해지셨군요. 공은 반드시 훗날 진나라의 왕이 되실 겁니다. 자질이 충분하시오. 약간의 재정적 지원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진나라를 반드시 공의 두 손에 올려 드리겠나이다. 여부리의 말에 자초는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기세 한번 줬소이다. 만약 여부리 당신이 나의 돈줄이 되어 내가 진나라의 왕이 된다면 진나라의 절반은 당신 거라고 네, 약조하리다. 다음 날부터 자초는 조나라 수도 한단을 찾는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여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 비용은 당연히 자초의 스폰서 여부리가 지불했습니다. 여부리는 자초가 인맥을 쌓게 하는 거죠. 진나라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인맥을 쌓게 하는 겁니다. 여부리는 또한 자초에게 과외선생을 붙였습니다. 매너와 식견, 지식을, 정치적 식견이죠, 넓히는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세 번째 단계로 돈으로 자초에 대한 좋은 여론까지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언론을 움직인 겁니다. 조나라 사교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신성 자초, 헤드라인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뛰어난 매너와 후한 인심으로 자초 전국구 스타로 말도듬하다. 자, 대단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지난 두 번의 방송 동안 괜찮았었는데 오늘 좀 목이 아파서 물을 좀 마시고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편집이 없이
이것도 유튜브가 날방 그대로니까 재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부리의 다음 타켓. 여부리는 자초를 사람을 붙여놓고 진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나라로 간 이유는 진나라의 차기 대권 주자인 안국군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화양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화양 부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만나기 위해서 곳곳에 돈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국군의 부인 중에 하나인 화양 부인을 여부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올리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사업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는 여부리라고 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자초라는 아드님에 대한 일이옵니다. 자초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굳이 그 아이 이야기를 하려는 연유가 무엇인지요? 나를 만나기 위해 쓴 돈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제가 무식한 장사치라 마마의 아픈 곳을 좀 찔러도 용서하십시오. 지금 부인이 안국군의 총애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마마의 미모 때문입니다. 허나 모든 꽃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지기 마련이옵니다. 마마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노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안국군의 자식 중 후계자가 될 만한 자를 마마의 양자로 받아들이셔서 든든한 연금보험을 들여놓을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옵니다. 뼈를 때리시는군요. 좋소이다. 나의 노후를 여부리 당신께서 잘 설계해 주시지요. 마마, 제가 자초를 반드시 이 나라의 후계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마마께서는 반드시 자초를 마마의 양자로 들이셔야 하옵니다. 이렇게 여부리는 연금보험이 필요한 화양부인과 왕 아니면 죽음뿐인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자초를 포섭하여 장기 프로젝트 1단계를 완성했습니다. 화양 부인의 확답까지 듣고 조나라로 다시 돌아온 여부리는 자신의 집에 자초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초가 여부리 집에서 술 한잔을 탁 걸치고 놀고 있던 중에 여부리의 수양딸로 알려져 있던 미녀 조희를 발견하고 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보게 여부리, 저 여인 이름이 조희라고 했던가? 참으로 아름답네 그려. 저 여인과 내가 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면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더욱 정진할 텐데 말이야. 여부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초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공자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다만 저도 몹시 아끼는 수양딸이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의 본처로 데려가셔야 하옵니다. 어휴, 당연하지. 내가 진나라의 왕이 되더라도 절대 조이를 버리지 않겠네. 이렇게 두 사람의 딜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조희가 여부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들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나리, 저는 나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날 이후 자초의 정실 부인이 된 조이는 얼마 후 아들 정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진시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여부리의 측건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나리, 드디어 내일 안국군이 진나라의 새 왕으로 즉위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양 부인이 그동안 안국군을 잘 구워 삶아 나리께서 돈을 쏟아부은 그 자초가 바로 태자로 임명되었다고 하옵니다. 됐다. 이제 안국군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 우리 장기 프로젝트가 완성되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훗날 효문왕이라는 시호로 불리게 되는 이 안국군은 즉위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부리의 장기 프로젝트 투자 대상인 자초가 진나라의 장양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양왕이 주변이 정리가 되고 여부리를 은밀히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 장양왕은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남자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많은 사람 중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여부리 바로 당신이다. 당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면 물론이고 낙양에 10만호를 하사하는 바이다. 허허허허. 그런데 진나라의 황실에 애군이 낀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혹시 여부리의 또 다른 프로젝트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자초는 타국에서 인질로 어렵게 살다가 겨우 왕이 되었으나 다음 월드컵도 보지 못하고 즉위 3년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불과 13세에 되는 정의가 진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부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진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하나, 이 사실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여부리는 어린 왕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권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는 행태가 왕과 다를 바 없었고 심지어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 여친이었지만 지금은 진 왕의 어머니인 조이와 다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진왕의 어머니인 태우에 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시 황제가 장년이 된 후에도 태후의 음은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진왕이 누구입니까? 차후 천하통일을 이루게 되온 황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어리지만 결코 만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왕이 여부리를 어느 날 조용히 불러 경고를 합니다. 요즘 허궁에 희귀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혹시 공은 들어보셨소? 네? 뭐 궁이야 원래 소문이 많은 곳 아닙니까? 더군다나 후궁 쪽은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말이 생략되었기에 더욱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이미 이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불위와
진왕의 사이에 대한 소문이 돌았으니 진왕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여부리는 며칠 뒤 은밀히 태우를 찾아갑니다. 오늘이 내가 여기를 찾는 마지막 날이다. 왕께서 눈치를 채신 듯하다. 보통뿐이 아니시다. 너도 각별히 행동거지를 조심하도록 하라. 그럼 난 이만. 허허허허. 역시 우리의 아들입니다. 오호, 입 조심하래도. 알겠사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헌데 소문에 듣자 하니 나리가 데리고 있는 사내 중에 노예라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노예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이것 또한 여부리의 계략이었습니다. 진왕의 어머니가 남자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노예라는 소문을 일부러 듣게 한 거죠. 노예는 엄청난 정력가였습니다. 노예 자신의 물건으로 수레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건 좀 과장됐겠지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끼를 물었던 겁니다. 여부리가 뿌려놓은 미끼. 여부리는 이 여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병광세였던 노예는 환관으로 위장하여 태우의 처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둘의 애정 행각은 아주 깊어졌고 임신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태우가 노예, 외간 남자, 천한 인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청년 진왕은 당연히 격노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 부모가 아니고 왼수다, 왼수. 그 가짜 환관놈은 옷을 다 벗긴 후 효시하도록 하고 어마어마한 신하들이 말립니다. 천하 통일을 위해서는 불효자 이미지는 좋지 않사옵니다. 알았다. 어머니는 살려주고 대신 여부리를 제거하라. 내 판단하건대 천하 통일을 위해 여부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신하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냐? 너도 여부리가 내 생부라는 헛소문을 믿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다 헛소문이다. 나는 진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다. 사기에 따르면 여부리는 진왕의 친서를 받고 스스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결은 그냥 자결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자결당한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진시황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시황 암살 프로젝트. 오늘 이야기보다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이니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